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과학 1단원 6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은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나가거나 에너지가 들어오는 에너지 출입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자, 옆에다가 잠깐 적을게요. 화학 반응은 반응물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인 생성물로 변화되는 반응을 뜻해요. 자, 이때 모든 물질은 자기 고유의 에너지 값을 갖고 있습니다.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 값과 생성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 값은 달라요. 만약에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 값이 생성물의 에너지 값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 화학 반응 과정에서 그 에너지의 차이만큼이 바깥으로 이렇게 방출이 되게 되고요. 반면에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 값보다 생성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 값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바깥으로부터 이 안으로 들어가야지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물과 모든 물질은 에너지 값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화학 반응에서는 에너지가 나오거나 들어가는 에너지 출입이 발생합니다. 이때 반응물로부터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되는, 자, 에너지라고 썼어요. 대문자 E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너지가 방출될 때에는 주로 이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열이 방출된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화학 반응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발열 반응. 반대로 화학 반응 과정에서 에너지가 외부로부터 흡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반응은 에너지가 흡수되니까 일명 흡열 반응, 열이 흡수되는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으로 구별을 해서 그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 이때 에너지는 주로 열의 형태로 방출됩니다. 따라서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열이 바깥으로 방출되니까 당연히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 그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플라스크를 만지게 되면 뜨겁게 느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발열 반응은 연료의 연소 반응이에요. 모든 연소 반응에서는 열과 빛이 방출이 됩니다. 열도 에너지, 빛도 에너지거든요. 연료가 갖고 있던 화학적 에너지가 열과 빛이라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돼서 바깥으로 방출되는 겁니다. 모든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에 해당해요. 자, 또 다른 발열 반응은 바로 철이 녹쓰는 반응입니다. 못을 야외에다가 방치했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공기와 접촉되고 비 맞고 하면 한 2년 뒤에 가보면 그 못이 녹슬어 있어요. 못이 녹쓰는 것 역시 철이 산소와 결합하는 거예요. 철이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철이라는 성분이 생기게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되게 장기간에 걸쳐서 철이 녹쓰는 걸 관찰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사실 철이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철이 생성되는 이 반응은 발열 반응으로서 주변으로 에너지가 서서히 방출되고 있었습니다. 실험실 상황에서 이 철이 녹쓰는 반응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구현을 하게 되면 그 철이 녹쓰는 철을 담고 있던 그릇이 뜨겁게 느껴지게 됩니다. 발열 반응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을 염산과 반응시키는 거예요. 마그네슘 조각을, 자, 여기 밑에다가 그려볼게요. 자, 여기 이게
마그네슘 조각입니다. 이 마그네슘 조각을 염산과 반응을 시키면 뽀글뽀글 기포가 발생함과 동시에 플라스크가 뜨겁게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해요. 마그네슘과 염산이 반응했을 때 열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 반응이 발열 반응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밑으로 넘어갈게요. 반대로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가 흡수됩니다. 이때는 열이 흡수되니까 흡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주변으로부터 그 물질로 열이 들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주변부는 열을 뺏기는 겁니다. 따라서 주변 온도는 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흡열 반응의 예를 볼게요. 과학실에 가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을 이렇게 플라스크에 넣습니다. 자, 그러면 플라스크에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주거나 플라스크 입구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반응시키면 이 플라스크가 점점 차가워지게 되고요. 플라스크가 충분히 차가워지면 이 플라스크 주변에 송글송글 물방울이 맺히게 됩니다.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플라스크가 차가워지고요. 그 주변에 물방울이 맺히게 됩니다. 물방울이 맺히는 건 주변에 존재하던 수증기가 이렇게 물방울로 응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라스크가 차가워졌다라는 소리는 수산화바륨과 염화 암모늄이 반응하는 이 화학 반응이 흡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그림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는 빵을 구울 때 뭐를 집어넣냐면 베이킹소다를 집어넣습니다. 베이킹소다의 주된 성분이 바로 탄산수소 나트륨이에요. 여기다 베이킹소다라고 적어볼게요. 탄산수소 나트륨, 베이킹소다를 반죽에 넣은 다음에 열을 가해주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되면서 뭐가 발생하냐?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 이산화탄소 기체 덕분에 빵이 부풀게 됩니다. 빵이 부풀게 됩니다. 부푼다 라고 적을게요. 빵이 부풀게 됩니다. 자, 이때 탄산수소 나트륨으로부터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돼서 이산화탄소가 생기려면 열을 가해 주어야 합니다. 열이 필요하다는 소리는 이 분해 반응이 흡열 반응이다 라는 걸 뜻하는 거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물의 전기 분해 반응입니다. 물은 원래 H2O잖아요. 그런데 이 물에 전기를 통과시키면 수소와 산소가 분해가 되어서요. 수소기체, 산소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기분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밑에 그림을 보실게요. 물에다가 금속 막대, 금속판을 2개를 찔러 넣고요. 전원장치에 연결할 때 한쪽 금속판은 플러스 극에 연결을 해요. 다른 쪽 금속판은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고 전원장치를 켜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통과시켜요. 그러면 금속판의 끝부분에 뽀글뽀글 기포가 형성되거든요. 이때 플러스 극과 연결된 요 금속 막대 끝에서 발생한 요 기포는 바로 산소기체가 되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요 막대 끝에서 발생한 기포는 수소 기체 H2가 됩니다. 이렇게 물로부터 산소와 수소가 분해되어서 산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발생되는 이 물의 전기분해 반응은 흡열 반응으로서 이 반응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이 플라스크, 비커가 차가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흡열 반응의 예시 3가지까지 알아봤어요. 이것으로 중학교 3학년 과학 1단원 모든 수업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2단원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